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서부터는 우리가 기본서 위주로 이제 공부를 진행합니다. 자, 민법의 의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법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 무엇이냐 이런 시각이죠. 민법의 의의. 개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의의라고 하는 것은 개념보다 조금 더 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법의 의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민법의 의의에서 생성된 법으로서의 민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도덕관계, 종교관계, 법률관계, 도덕관계가 있고요. 종교관계가 있고요. 법관계가 있는데 법률관계죠. 그죠? 권리함으로 나타나는 관계죠. 그죠? 이러한 생활 속에서 법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이러한 규범 중에 다양한 규범이 존재하는데 법규범이죠. 법규범은 도덕과는 조금 다르게 뭐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학자도 있었습니다만 강제되는 규범이다 이런 거죠. 그죠? 뭐 이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2번에는요. 그죠? 이러한 이 규범이긴 한데 그러한 규범 중에서 이러한 도덕관계와는 조금 다르게 강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민법의 분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민법의 분류라고 하는 것은 민법의 좀 일반적인 시각을 좀 더 확실히 하자, 뭐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관계 중에 국가 지자체와 국민과의 수직적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규율하는 법은 공법관계, 뭐 행정법 같은 것이 대체적인 것이 되겠죠. 뭐 민사소송이나 절차법, 형사소송 같은 것도 공법이죠. 그러나 대등 당사자 간에 규율하는 법, 이것은 사법이다라고 해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관계죠. 사법으로서의 민법이다. 그런 어떤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은 조금 지배하는 지배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사법은 당사자의 합의, 그 합의에 의하여 내가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겠다. 과거에는 뭔가 이 어떤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가 아니라 뭐 신분제, 나는 왕이다, 신분에 의한 나는 귀족이다, 신분에 의한 지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법관계는 이 경우에 계약 자유라고 하는 거죠.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으로 의무를 부담하겠다. 계약자의 원칙,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법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법관계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여기서는 없겠습니다만 공법관계는 법에 의한 법치입니다. 법치에 의한 지배원리, 법치주의의 지배원리를 받고요. 사법관계에서 돈을 꽂았는데 안 갚으면요 강제를 해야죠. 그건 절차법이죠. 민사소송법이죠. 그런데 이 여기서 강제는요, 그죠?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그러나 공법관계는 민사소송법이 아닙니다. 그죠? 행정소송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라는 점도 나오고 사법으로서 민법의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생활관계 중에 재산관계가 있고 가족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재산관계는 물권법 관계, 물권법, 채권법 이것들을 우리가
가족관계, 재산관계라고 할 것이고, 가족관계에서는요, 친족 관계법이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 그 혈연의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 혈연, 또는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 그죠? 뭐 그런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 그 중에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누가 재산을 물려받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민법이다. 그런데요,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 일반 사법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일반 사법이다. 사법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특수한 관계, 작곡계면 영리만을 생각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상의를 규율하는 상법이라는 법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상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이라고 하는 법은 여기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은 좀 구별이 상대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뭐 모든 사람,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법 민법이고요. 특별법은 상법입니다. 상법은 특별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게 되는데, 민법은 사람, 장소, 뭐 대한민국 사람이란 모두 다 적용이 있고요. 그죠? 법이, 대한민국 민법이. 그래서 일반법이다. 여기에 특별법으로서 상법이 있습니다. 상법이 있고요. 일단은 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먼저 적용하고, 특별법의 규율이 없으면 일반법으로 돌아와 일반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뭐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내용 중에 기업과 니은이 나오는데요. 특별법, 이 동그라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특별법을 어떤 사안이 있다면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특별법에도 근거사항이, 규율사항이 없다면 일반법으로 돌아와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현상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해라. 그죠? 먼저 적용해라라고 하는 것은요, 법관이 그런 사안에 있어서 적용에 대한 법조문을 찾아갈 때 그렇게 특별법을 먼저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법이거든요. 지금 그런 표현법이 우선 적용이. 그리고 이제 요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절차법이 아니죠. 그죠? 실체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실체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의 내용을 보면 권리와 의무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해놓고,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했어.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 그죠? A가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그죠? 자, B가 이 아파트를 5억에 팔겠느냐? 5억이라면 팔겠다. 그래서 팔겠느냐? 이것을 이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의사표시. 청약을 했다.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뭐 다 이렇게 고려해서, 감안해서 5억이라면 팔지, 그지? 그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이렇게 서로 대립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의사표시 반대되는 거죠. 매도인은 높은 가격 받으려고 하고 매수인은 적은 가격 주려고 하니까 서로 반대 의사의 합치라고 합니다. 그게 합의가 있다면, 이 반대 의사의 합의, 의사표시 두 개가 반대되고 있는데 서로 조율되고 있는데 거기 합의가 있다면 그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